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창덕궁 인정전에는 서인과 남인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붉은 단청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밝음 속에서도 신하들의 얼굴은 응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서인 예조판서 윤대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숙종을 향해 곡배한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전하, 이번 인사에는 마땅히 서인의 임무를 써야 하옵니다. 지난 황국 이후로 남인의 권세가 조정의 균형을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결기가 햇살 아래 날카롭게 번졌습니다. 이에 남인 이조판서 백유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판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판서의 말씀은 지나치옵니다. 정파가 다르다 하여 충심까지 거두려 드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인사는 조화로워야 국정이 곱고 맑아지는 법이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을 가르며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전각 안의 공기가 뚝 끊긴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신하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두 판서의 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판서께선 늘 말이 유려하시오. 허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말솜씨보다 실효 있는 정사일 것이외다. 그의 음성엔 눌러 담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속엔 옛 벗에 대한 아슬한 회한이 담겨 있었지요. 젊은 시절 나란히 과거를 오르던 그때가 아득하였습니다. 윤판서께서 말씀하시는 시료란 혹 서인만의 실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백판서의 입가에 엷은 냉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윤판서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숙종은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곁으로 박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가에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그때 전각 바깥으론 가느다란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와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눅눅하게 적셨습니다. 백판서, 우리가 이토록 대립하여 무엇을 얻겠소? 조정은 분열되고 백성은 날로 시달리는데 말이오. 윤판서의 목소리는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허나 백판서의 굳은 낯빛을 보며 이내 다시 단단히 굳었지요. 윤판서께서 진정 나라를 위하신다면 먼저 서인의 독선부터 거두심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엔 숨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윤판서를 꿰뚫었습니다. 윤판서는 그 시선 속에서 예전의 동지가 아닌 낯선 이의 냉기를 느꼈습니다. 시절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인 백판서의 저택에는 측근 몇 사람이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얼굴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속으로 숨죽인 속셈들이 들락거렸습니다. 윤판서를 꺾으려면 그의 가장 가까운 틈새를 노려야 하오. 그래서 생각해낸 방책이 하나 있소이다. 좌우에 앉은 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정구는 조심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대감, 그 방책이란 어떤 것이옵니까? 윤판서는 민첩하고도 예리한 자라 상식적인 수단으론 어림없사옵니다. 내 딸 정란이를 윤판서에게 드리겠소. 정원을 핑계로 화친을 청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그 속을 파헤치는 것이외다. 허나 대감, 정랑아 씨는 아직 약관의 나이 아니옵니까? 그리고 윤판서가 과연 그 제안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지. 백난이는 22이오. 그리고 총기가 밝아 내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외다. 윤판서는 호라비가 아닌가. 꽃다운 교수를 마다할 까닭이 없을 것이오. 백판서는 딸 이야기를 하며 끝내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허나 찻잔을 쥔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백판서의 서재에선 촛불만이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 조심스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이 밤중에 부르시다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시옵니까? 백판서는 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나나 너에게 한 가지 중대한 일을 맡기려 한다. 우리 가문의 명운과 남인의 앞날이 내 손에 달려 있느니라. 그 말 끝에 백판서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허나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나는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윤판서는 뜻밖의 서찰을 받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판서가 화친의 뜻을 내비치며 혼담을 먼저 제안해 온 것입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정원 너머로 핀 봄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대감이 먼저 손을 내밀다니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윤판서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의 마음 또한 풀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판서가 직접 정난이 데리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윤판서 나리, 오늘은 딸을 데리고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정나나 어서 인사드려라. 정난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와 단정히 절을 올렸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은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 단아한 자태가 윤판서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윤대감나리께 아뢰옵니다. 아버님께서 늘 대감마님의 덕망을 높이 말씀하시었사옵니다. 그녀의 음성은 맑고 고요하였습니다. 말끝마다 배인 절제된 기품이 사랑채 안공기를 맑게 가르듯 흘렀습니다. 윤판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대감의 따님이 이리도 단정하실 줄은 몰랐소이다. 소문보다 훨씬 고우시구려. 정난이는 말없이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볼이 은은하게 붉어졌고 그 붉음이 윤판서의 마음을 은근히 흔들었습니다. 백판서는 잠시 눈치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대감, 만약 두 집안이 혼인으로 맺어진다면 서인과 남인의 화합에도 작지 않은 이로움이 있으리라 사료되옵니다. 부디 긍휼히 여기시어 허락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그 말에 윤판서는 눈을 들어 다시 정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난은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음 한구석에 번지던 의심의 실타래가 천천히 느슨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윤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울어진 햇살이 사랑채 기둥을 타고 내려와 그의 옷자락 끝을 물들였습니다. 백대감의 뜻은 알겠소. 다만 정나나 씨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정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정치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뜻이 곧 제 뜻이옵니다. 그리고 윤대감나리께서 같은 길을 걸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없지요. 정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말끝이 가늘게 떨렸고 그녀의 속마음엔 아직 알 수 없는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윤판서와 정난이의 혼례가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한양 온 거리에 북과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서인과 남인의 화해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하였습니다. 윤판서는 정난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함께 나눈 말, 나눈 웃음, 그 모든 순간에 진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계책이었음을. 혼례가 지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그날 밤 정난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판서가 깊이 잠든 틈을 타 고요한 발걸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안 위로 달빛이 번졌고 그 위엔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난의 손끝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윽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숨을 내쉬며 서인 진영의 인사 계획이 담긴 문서를 조심스레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신뢰로써 건넸던 기밀 중의 기밀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정란이는 정해진 시각에 맞추어 한강 너머 외진 정자로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백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사이로 버들가지가 낮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다, 정란아. 윤판서의 기색은 어떠하더냐? 혹 의심의 기미는 없었느냐? 남편은 저를 전적으로 믿고 계시옵니다. 그러나 아버님, 이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옵니까? 정란이의 음성은 낮았고 그 속엔 억누른 갈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판서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를 배신하는 것은 사람된 도리에서 어긋나는 것 같았지요. 이는 가문과 남인의 앞날을 위한 일이니라.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되느니라. 그는 눈빛을 가라앉혀 말했지만 그 깊은 눈동자 어딘가엔 말 못할 미안함이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허나 그 또한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길 위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오후, 햇살은 뜰마루를 넘어 안 채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 아래 윤판서와 정란이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른 김이 느릿하게 퍼지며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요즘 조정일이 심히 어지럽구나. 남인들이 또 무슨 술수를 꾸미는지 도통감이 잡히질 않네. 혹 서인 진영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옵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사옵니다. 정란이의 말투는 조용했고 손끝엔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느껴졌지요. 고마운 말이다. 허나 정치는 사내들이 짊어질 일이니라. 네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든든하구나. 그는 조용히 정란이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인의 동향과 서인의 전략을 조심스레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정란이는 그 모든 말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차양 속에 섞인 윤판서의 진심이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서재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서인 대신이 땀에 젖은 얼굴로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 큰일이옵니다. 우리 진영의 기밀이 남인 측에 새어나가고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진영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손에 쥔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인사 계획서가 고스란히 남인에게 넘어갔사옵니다. 그들이 미리 대응책을 세운 걸로 보아 내부에서 흘러나간 것이 분명하옵니다. 문서의 모서리를 따라 윤판서의 시선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거기엔 분명 자신이 봉인했던 서인 핵심 전략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 문서들을 본 이는 누구 누이더냐? 대감께서 깊이 신뢰하시던 이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수상한 이가 계시옵니까? 대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공경과 조심이 섞여 있었지요. 그 또한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말을 이제야 입 밖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윤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리엔 정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아니야. 정란이가 그럴 리는 없다. 아니다. 다른 가능성부터 살펴보자. 그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작고 날카로운 의심 하나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판서는 문득 정란의 말투와 걸음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그날따라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와 문 너머를 곁눈질하던 모습. 밤중이면 늘상 화장실을 간다던 말. 그 모든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조정일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온지요? 정란이는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허나 그 말이 이제는 달리 들리기 시작했지요. 별다른 일은 없소. 다만 요즘 부쩍 잠을 설쳐서 말이오. 그는 조용히 눈길을 주었습니다. 혹시 떨리는 숨결, 흔들리는 눈동자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정란이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마음을 편히 하는 약차라도 끓여드릴까요? 그녀의 배려는 익숙하고 다정했지만 윤판서의 가슴 한구석에 피어난 의심은 이제 더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밤, 윤판서는 끝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한 위에 거짓 문서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남인을 척결하겠다는 허위 전략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일찍궁에 나가야 하니 먼저 잠자리에 들겠소. 그는 평소처럼 말하고는 서재 곁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지요. 편히 주무셔요. 저도 곧 들겠사옵니다. 정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눈길이 잠시 서안 쪽으로 스쳤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윤판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을 무렵 정란이는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초를 밝혀 어슴푸레한 빛이 퍼졌고 그녀는 이내 서안 앞에 앉았습니다. 하여 붓을 들어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위엔 서인을 몰락시키기 위한 남인의 계획을 유도하는 거짓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윤판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그 목소리는 낮았고 서늘했습니다. 정란이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 손엔 아직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한 위에는 갓 베껴 쓰기 시작한 문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정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뺨이 창백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문서는 내가 일부러 놓은 거짓 정보였다. 그래 너였구나. 그의 음성은 무미했고 눈빛엔 상처가 깊이 드리워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서 칼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제발 들어주셔요. 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그리 말하면 백판서의 명이었단 말이겠지. 처음부터 다 짜인 계략이었다는 거냐? 정란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가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음을 느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뜻이었사옵니다. 허나 지금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뺨 위로 또렷이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서한의 문서를 적셨습니다. 이렇게 배신하면서도 사랑을 입에 담느냐? 너와 네 아비가 벌인 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문을 열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뒤에는 말없이 무너진 정란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판서의 마음 깊은 곳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덕궁 인정전에는 서인과 남인 대신들이 나란히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정각 안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습니다. 그때 윤판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숙종을 향해 깊이 절을 올리고 차분하되 단호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이 오늘 조정에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고하오니 부디 진심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이는 남인 진영의 은밀한 배신과 관련된 일이옵니다. 정각 안의 대신들이 일제히 시선을 모았습니다. 백판서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허나 곧 침착한 척하며 맞섰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근거도 없이 남인을 모함하려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의 입가엔 여느 때처럼 웃음이 걸려 있었으나 목소리의 떨림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몇몇 대신들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거라 하셨소? 그렇다면 이것을 보시지요. 그는 품에서 조심스레 서너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모두 정난의 손으로 베껴 쓴 서인 진영의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속엔 백판서의 친필로 된 서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제 아내 정란이 손수 베껴 쓴 것이옵니다. 백대감께선 딸을 제게 혼인시키며 저를 염탐토록 지시하였고 저의 신뢰를 이용해 서인의 극비를 가로채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가가는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의 좌열은 격노했고 남인의 우열은 침통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윤대감께서 무슨 착오를 하고 계신 것이옵니까? 백판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 이슬 같은 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윤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착오라 하셨소? 그렇다면 이 서신은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한 장의 종이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한 백판서의 친필이었습니다. 백대감께서 직접 정란에게 보낸 지시문이옵니다. 남편의 비밀을 은밀히 알아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궁안의 바람조차 멎은 듯 인정전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숙종의 낯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기처럼 서늘한 침묵이 정각안을 천천히 덮어왔습니다. 백판서, 지금 이 말이 사실인가? 그대가 친딸을 이용해 윤판서를 속인 것이더냐? 전하시는 다만 남인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였을 뿐이옵니다. 백판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깨가 조용히 떨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특한 계략을 눈감아선 아니 되옵니다. 조정의 기강과 백성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마땅한 처결을 내려주시옵소서. 윤판서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그 눈빛은 백판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허나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한 승리감이 더 짙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판서 저택의 안채 마당에는 바람결에 흩날린 낙엽이 고요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란이는 조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홀로 앉아 아주 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잎 하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정란은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지요. 잠시 후 윤판서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정란이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두덩은 푸르게 부어 있었고 한때의 단아함은 바람에 실려 멀리 떠난 듯했습니다. 제 잘못이옵니다. 아버님이 아닌 제가 죄인이옵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옵니다. 그녀는 땅에 이마를 대고 마루 끝까지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 절은 아버지를 위한 절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을 향한 기도와도 같았지요. 용서라니, 감히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이냐? 그대 아비가 꾀한 음모는 나라를 팔아넘길 배신이었다. 어찌 내가 그 죄를 덮을 수 있겠나? 어찌 이 나라가 그 죄를 외면할 수 있겠어? 그리고 너도 그 죄의 한가운데에서 움직인 자가 아니더냐? 그는 차마 더 말하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옷깃 사이로 긴 숨이 낙엽처럼 쓸려 나왔습니다. 그때 김상원이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나으리, 정난 마님의 처분은 어찌하시렵니까? 윤판서는 말없이 주먹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과 죄, 그 두 줄기의 칼날이 가슴팍을 찢고 지나가는 듯했지요. 만일 제가 제 손으로 죄를 씻는다면 아버님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옵니까? 그녀의 말에 윤판서와 김상원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어느새 꺼내든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설마 그런 생각을. 저는 아버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고 당신의 믿음 또한 저버릴 수 없었사옵니다. 그러니 저의 존재가 죄였사옵니다. 정란아, 그 칼을 내려놔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네가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녀의 두 눈이 마지막으로 감겼고 그 순간 칼날이 정란이의 목줄기에 닿았습니다. 정란이의 몸이 조용히 무너졌고 마루 위에 남은 건 피와 눈물뿐이었지요. 윤판서는 그녀를 끌어안은 채 무너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울음은 목구멍을 찢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바라던 정의는 이루어졌으나 그가 품었던 사랑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며칠 뒤의 밤, 사당엔 정란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윤판서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영정의 얼굴이 생전처럼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정란아, 네가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 모든 것이 그 아비의 야욕 때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울컥 밀려드는 감정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판서, 그 자를 그냥 둘 수는 없다. 내 아내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란이의 영정을 향해 절을 올리는 그의 등에는 비장한 결의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윤판서는 김상원을 불러 일렀습니다. 백판서가 진정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시오. 정란이를 바둑알처럼 희생시킨 그 자에게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야겠소. 그자는 권력과 명성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이오입니다. 남인 진영의 우두머리 자리, 그것이야말로 정대감의 심장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좋소. 그 자를 권좌의 정점에서 나라 끝으로 떨어뜨리겠소. 정란이를 궁지로 몰아넣은 데가 내가 직접 갚아주리다. 윤판서는 정란의 영정에 마지막 절을 올리고는 조용히 사당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의 밤, 한양 외진 뒷골목, 촛불 하나에 의지한 허름한 주점 안에 두 명의 사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 대감, 밤중에 이렇게 뵙자 청한 것 신뢰가 크오. 허나 조용히 나눌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사옵니다. 김상원은 주변을 살핀 뒤 술잔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막 속에 감춰진 계산이 어른거렸지요. 김대감께서 일이 은밀히 만나자 하시니 혹시 백대감과 관련된 일이옵니까? 이대감은 손끝을 술잔에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남인의 수장인 백판서에 대한 소문이 조정 안팎으로 번지는 중이었기에 그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백대감 말씀이요. 이대감께서도 잘 아시지 않소이까. 그분의 입지가 이제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허나 저는 아직 백대감의 사람으로 남아 있사옵니다. 그분을 두고 함부로 말을 옮길 수는.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김상원은 품 안에서 무거운 주머니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이대감, 그대처럼 총명한 분이라면 지금의 형세가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오. 이제라도 슬기로운 길을 택하신다면 앞날이 훨씬 평탄해질 것이오. 저더러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옵니까? 이정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미 타협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오. 그저 백대감께서 요사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혹 불경한 뜻이 담긴 문서가 오간 적은 없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만이오. 그 말을 들은 이정구는 얼굴빛이 확 달아졌습니다. 순간 이 자리가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영모제를 씌우기 위한 덧침을 눈치챘지요. 백대감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과격하시다 해도 그런 일을 벌이고 있지는 않소이다. 이대감은 손을 내저으며 부정했지만 김상원은 오히려 침착한 태도로 술잔을 비우고 말았지요. 허나 사람의 뜻은 때로 드러내지 않아도 글로는 남는 법이지요.
혹시 백대감께서 이런 문서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품을 열어 한 장의 문서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백판서의 필체를 정교하게 모사한 영모를 암시하는 가짜 서찰이었지요. 이건 백대감의 필치와 너무도 흡사하옵니다. 허나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어찌. 이대감은 문서를 받아들고 망연히 쳐다보았습니다. 종이 위 글자는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그 문맥 또한 실제로 백판서가 썼을 법한 내용처럼 보였지요. 이 문서를 백대감께 전해보시지요. 그리고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주십시오. 만일 이 문서가 진짜인 양 받아들여진다면 이대감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으로 간주될 수 있사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에 협조한다면 제 신변은 확실히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윤판서께서도 이대감의 해안을 분명 높이 사실 것이외다. 걱정 마시오. 이제 백대감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김상원은 무겁게 가득 찬 주머니를 이정구 앞으로 밀었습니다. 동전이 찰그랑 울릴 때 그 소리는 조용한 주점 안을 긴장으로 물들였지요. 그리고 그 순간 윤판서의 복수는 비로소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 형장. 짙은 먹구름 아래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은 백판서의 처형일. 아침 일찍부터 인파가 몰려들었고 모두가 침묵 속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윤판서는 형장 한편에 서서 매서운 눈빛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정란의 아버지였던 남인의 거두 백판서. 이제는 영모의 죄인으로 결박당한 채 끌려 나오고 있었지요. 그의 관복은 찢기고 수염은 흐트러졌으며 그 오만하던 눈빛에도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하다. 나는 결코 영모를 꾀한 적이 없노라. 이 모든 건 조작이고 날조다. 그가 마지막까지 울부짖었지만 그 외침은 찬바람에 흩어질 뿐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증거. 너무나 치밀했던 함정. 형리의 손이 들린 칼이 천천히 하늘을 가르며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은 그 순간 백판서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기어코 나를. 딸아이도 죽게 만들고 나 또한. 말은 끝내 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형리의 칼이 내려오는 순간 백판서는 숨을 거두었지요. 순간 형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지요. 윤판서는 묵묵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휘날렸고 그의 눈빛에는 오랜 원한을 갚은 자의 차가운 만족이 스며 있었습니다. 형장의 소라는 점차 가라앉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백판서의 시신은 차가운 거적에 씌워져 무덤도 없이 끌려갔고 그 자리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지요. 하지만 윤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얼룩진 핏자국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건만 가슴 한편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판서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백판서가 처형된 날 저택엔 승리의 기쁨 대신 낯빛 침묵만이 내려앉았지요. 잠시 후 김상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충직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온갖 폐악질을 부리던 백판서도 마침내 저승기를 갔군요. 이제 정남마님의 원한도 풀리고 꼴도 보기 싫은 남인놈들도 활개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윤판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찻잔은 식어 있었고 눈빛엔 어딘지 모를 침울함이 감돌았지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다. 말끝이 씹혔습니다. 그가 느끼는 공허함은 결코 양심의 소리가 아니었지요. 단지 본인이 기대했던 만족감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당혹감이었을 뿐. 혹시 후회라도 하시는 것이옵니까? 후회, 그럴 자격이 있긴 한가.
정란이를 믿지 못했고 이용했고 끝내는 죽게 만들었지. 그 아비와 뭐가 다르냐? 나도. 정란이는 아비와 남편 사이에서 찢겨 죽었다. 나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정이랍시고 복수라 했지만 결국은 내 체면, 내 자존심이 문제였지. 그래도 백판서는 죗값을 받았사옵니다. 마땅한 일이었지요. 마땅하다고? 그놈의 최후를 지켜보며 통쾌해야 했겠지. 하지만 나는 장인어른의 딸을 죽인 놈이자 그 아비를 죽인 사위야. 그것이 무슨 승리더냐? 김상원은 더 이상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정란이의 죽음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욕망에 물든 이들 모두의 공모였으니까요. 며칠 뒤 윤판서는 언덕 위 무덤을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새싹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정란아, 내가 백판서를 죽였다고 그게 너를 위한 일이었을까? 사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일 뿐이었구나. 그는 무덤 앞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점점 더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네가 원했던 건 화해였고 나는 증오를 택했다. 너의 간절함을 짓밟고도 나는 정당하다고 믿었지. 결국 너를 죽게 만든 건 너의 아버지도 이 나라도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걸 이제야 안다. 윤판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엔 더 이상 정치적 결의 같은 허울은 없었습니다. 단지 되돌릴 수 없는 죄에 대한 인식, 그것뿐이었지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 그 말도 결국 날 위로하려는 자기 위안 아니었겠나. 너를 죽게 만들고 나서야 무슨 정의를 논한단 말이냐. 무덤 앞에 조용히 절을 올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짐 같은 말로 자신을 덮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지요. 윤판서는 언덕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평생 그 죄와 함께 살아가겠다. 그게 내가 네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이제 그는 비로소 복수자가 아닌 죄인의 길 위에 서 있었지요.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분노를 품는 자는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나 먼저 그 손부터 불타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욕된 마음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씨가 되고 그 불씨를 정이라 부르면 어리석음은 더욱 짙은 연기로 번지지요. 윤판서는 원한을 정의로 착각했고 복수를 의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 쥔 것은 칼이 아니라 자신을 태우는 숯이었지요. 정란이는 그 손을 붙들어 말렸으나 그는 끝내 놓지 못했고 불은 돌아 윤판서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얻은 승리는 죄가 된 마음 위에 쓸쓸히 서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증오를 품기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